단군은 언제부터 개천절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자칭 민족운동단체에서 10월 3일 개천절에 단군을 모시며 고조선이 건국한 날이 개천절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에서 개천절 광화문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여러 사진이 나옵니다. 보시면 사진에 이제 단군을 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개천절에 이제 단군을 모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카톡 단톡방에 올라온 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강사님이 올리신 글인데요. 개천절 10월 3일은 나라의 건국일이자 한민족의 생일날입니다. 개천의 본래의 뜻은 환웅이 환인의 뜻을 따라 처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를 잘 실천한 것이 단군조선입니다.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신라 고려의 팔관해, 근현대에는 1909년 나철이 대종교를 창시하면서 개천절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다. 임시정부에서도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지정하고 망명한 대종교와 합동으로 지냈다. 광복 후 1949년 양력 10월 3일이 개천절로 지정되어 경축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한민족의 뿌리가 시작된 날, 고조선이 개국한 날, 우리 민족의 탄생된 날로 10월 상달이다. 예전에는 개천절을 단군하고만 연관지었으나 제가 수년간 개천절과 단군은 상관없고 환웅이 3위 태백산에 내려오신 날이라고 주장하니 일부가 받아들여졌으나 아직도 고조선이 개국한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삼국유사에도 하늘에서 내려와 홍익인간을 펼친 이는 환웅이라 합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천하의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 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라 하였다. 그런데 단군을 앞세우는 자칭 민족운동단체 측의 노력에 의해서인지 백과사전에도 개천절은 단군의 고조선 건국일로 둔갑했습니다. 다음 백과에서 개천절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라고 나오죠. 고려 때만 해도 환웅의 개천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어떻게 단군의 개천으로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래에 개천절이라고 기념하게 된 것은 나철의 단군교에서부터입니다. 단군교는 1909년 음력 10월 3일 건극절 경축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909년 황성신문에 실린 단군성조 제1이란 논설의 필자는 대략 아래와 같은 논지로 글을 썼습니다. 근자의 모씨가, 여기서 모씨는 나철을 말합니다. 10월 3일에 성조 개극절을 지내니 일반 대중도 이 날을 기념제로 삼도록 하자. 혹자는 이 날짜를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길이를 잡음이 예법이므로 우리 건국시조를 제사하는 날도 오곡이 무르익는 음력 10월 초 3일로 정함은 예에 맞다. 1909년의 건극절은 개천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종교인들이 다수 참여한 상해 임시정부에서 건국일을 개천절이라고 하면서 환웅의 개천이 아닌 단군의 조선 건국일로 둔갑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건국절에 대한 논란은 2006년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칼럼을 올리면서 시작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년 기념식을 거행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족운동계에서 건국절에 대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국사바로알기 중앙회 외 몇 군데 단체에서 공동으로 작성해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한다고 하며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다. 1919년 임시정부 때로 할 것이냐 1948년 정부 수립대로 할 것이냐 그 다툼이 있다는 말입니다.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군주제인 대한제국을 버리고 공화제인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48년도에 정해진 게 아니라 임시정부에서 정했다 이 말이에요. 국조를 단군 왕검으로 하고 연호를 단기로 정하고 서기전 2333년을 단기 원년으로 삼고 음력 10월 3일에 나라를 건국하였기에 이 날을 대한민국 건국기원절로 정하였다. 여기 나오죠. 대한민국 건국기원절.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절은 서기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독립신문에 선포된 3일 후에 상해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건국절의 명칭을 개천절로 바꾼다는 신문 보도가 나왔다. 그리하여 건국절의 명칭이 개천절이 된 것이다. 따라서 개천절이 바로 건국절인 것이다. 1948년 재헌국회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1949년부터 양력 10월 3일을 건국절인 개천절 행사를 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기념했다고 동아일보 1924년 11월 9일자 기사에도 나옵니다. 보면 상해의 건국기원절이라고 나오죠. 단군 탄광일을 성대히 기념 이렇게 나옵니다. 음력으로 10월 초 3일은 우리의 역사에 의지하여 이렇게 쭉 나오죠. 단군과 연관 짓고 있어요.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불러 국경일로 정했고 현재까지 이릅니다. 나철의 단군교에서 1909년 건국절로 이름 지은 것은 발해의 대하발이 지은 3.1신고 서문의 개교 건극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건극은 전 세계를 통일했다는 의미이기에 대종교에서 나중에 하늘에서 왔다는 개천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개천이란 용어는 대종교에서 처음으로 쓴 것일까요? 금사, 권 35, 지, 제16, 예, 8, 제신잡사, 장백산조에 삼위태백산을 하얼빈족 장백산이라 부르며 장백산을 개천 홍성제로 책봉한다고 나오니 금나라에서 이미 개천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정 12년 관리가 말하기를 장백산은 왕이 일어난 땅이니 예의에 맞게 존경하고 숭배해야 하므로 논의하여 자기를 책봉하고 묘당을 세우시옵소서 하였다. 12월에 예보와 태상 및 학사원이 아뢰고 칙지를 받들어 장백산을 흥국령응 왕에 봉하였으며 그 산의 북쪽 땅에 사당을 건립하였다. 다시 장백산을 책봉하여 개천 홍성제로 삼았다. 여기서 장백산은 백두산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개천 홍성제라고 나오죠. 홍성이라는 것도 홍익인간을 줄여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개천이란 용어가 대종교에서 사용되기 훨씬 이전에 장백산이 개천된 곳임을 밝히고 있음이 놀랍습니다. 산해경에는 숙신의 땅에 불암산이 있다고 나오는데 불암산을 북한 백두산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황지중이므로 동해쪽으로 치우친 백두산보다는 숙신의 땅인 만주에 있는 평정산이 불암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정산이 장백산이에요. 광야 한가운데 산이 있으니
부르는데 숙신 땅에 속한다. 숙신 땅이라고 하면 백두산보다는 한반도에 연결된 백두산보다는 만주, 그중에 하얼빈 쪽이 숙신 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흥미로운 것은 청나라에서는 하얼빈 쪽에 백두산을 그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청나라 도광 15년 1835년에 제작된 청조 일통지도가 있고 이제 모사본이 있어요. 일본에서 모사를 한 건데 그래서 백두산은 장성의 동북쪽 노아 천악 동북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반면 현재의 백두산은 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인데요. 여기 백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나라 때 지도거든요. 한반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쯤이 이제 백두산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라산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백두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 태백산이 되는 겁니다. 천강신화는 동부가 여러 나라에 널리 분포한다고 하니 개천이란 용어가 금사에 나오고 청나라 때 지도에 백두산이 하얼빈 쪽에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단군 만들어진 신화 121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천선 강림 신화는 동북아시아 지역 고대 국가들의 건국 신화로서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일본의 고사기에도 나오는데 천부삼인을 가지고 운사우사 풍백뇌공을 데리고 왔다는 환웅신화와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천손인 니니기가 오가의 쇼들을 아울러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때 고곡과 거울 칼 하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일본 서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오가가 있죠. 그 부여하고 고구려에도 오가가 있었다고 하죠. 같은 내용이에요. 문제는 금나라와 청나라 모두 단군과 고조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4대 식민사학이 날조한 고조선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러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다뤘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몽골 침입 전의 고려 때까지도 단군과 고조선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유튜브에 단군은 언제부터 국조가 되었을까? 라는 동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0월 3일은 원래 어떤 날일까요? 백두산 본교에서 나철에게 전해졌다는 신사기의 1938년 본에는 환웅신인이 천부삼인을 가지고 인간으로 화하여 태백산 단목 아래에 내려오셨다는데 이 날이 상월 3일로 10월 3일이라고 나옵니다. 태원갑자 10월 3일에 환웅신인이 천부삼인을 가지고 사람으로 화하여 태백산 단목 아래에 내려오시니 천부삼인이라고 나오죠. 인으로 고쳤습니다. 이 태원갑자는 13,000년 전을 말을 합니다. 신석기 시대가 시작될 때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종교에서 삼신일체를 내세우며 환웅과 단군 왕검을 한 분으로 오해하며 환웅의 청강일인 10월 3일이 단군 조선의 건국일로 둔갑한 것입니다. 고조선 건국연도라는 BC 2333년의 무진연도 3일신고 봉장기에 나오는 환웅의 3일신고 반포일인 제주갑자 무진세 상월 3일이 일반에 전해져 제왕운기에서 단군이 요인군과 같은 때인 무진년에 조선을 세웠다고 오해된 후 고려사 등을 거쳐 현재까지 고조선 건국은 무진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제주갑자 무진세는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온 후 당시 대개벽으로 엉망이 된 땅을 정비하고 인간들을 다스리는 데 걸린 시간으로 그 시간 이후 어령궁에 납시어 신고를 강연하셨다는 날짜이지 수천 년 후의 단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삼신일체란 고려 때 삼국유사 이후 4대 사학에 의해 날조된 역사가 조선시대에 다시 왜곡되어 단군이 신인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바뀐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선 말 양반들이던 대종교 중심 인물들에게도 이어져 환웅과 단군이 서로 다른 분이 아닌 한 명이라는 삼신일체란 교리로 정립된 것이기에
역사적 가치는 없습니다. 환웅의 개천절이 단군의 고조선 건국일로 바뀌게 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삼신일체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비에 나오는 천재의 자손인 주몽은 삼국요사에 의해 서자 환웅의 아들인 단군의 자손으로 날조되며 장자의 가계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왕력편에 주몽이 단군의 자손이라 나옵니다. 제1대 동명왕 성은 고이고 이름은 주몽으로 단군의 자손이다. 삼국유사부터 이렇게 고주몽이 단군의 자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족보 왜곡은 조선 초에도 이어져 환웅의 신시시대 역사를 지우고 단군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바뀌며 환웅과 단군이 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훗날 삼신일체의 토대가 됩니다. 태조실록을 보면 태조 때의 문신인 권근의 응제시에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온 신인이 환웅에서 단군으로 바뀌며 환웅의 신시시대가 지워집니다. 응제시란 명나라 황제의 명령에 의해 지은 시라는 뜻으로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사대주의에 의해 명나라 역사보다 길 수 없다는 생각에 요임금 때의 단군을 역사의 시점으로 조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단군이 나무 주변에 내려와 동쪽 땅에서 왕위에 오르니 제요의 천하때요 라고 하죠. 자, 환웅이 사미태백산에 내려왔는데 지금 단군이 내려왔다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 환웅의 신시시대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조 때의 사관이 조선 초에 발간된 고려사 지리지에 그대로 반영되어 하늘에서 온 신인이 단군으로 날조되며 조선 말까지 이어집니다. 당요 무진년에 신인이 단목 아래로 내려오니 국인이 그를 임금으로 옹립하고 평양을 도읍으로 삼아 단군이라 부르니 이것이 전조선이 되었다. 하지만 권근의 손자인 권람은 응제시조에 다시 증주를 달아 환웅의 신시시대를 되살려 놓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두 기록이 공존하는데 환웅의 역사가 사라진 고려사의 내용과 단군 고기를 인용하며 환웅의 역사를 살려놓은 기록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실록에서 환웅을 살려놓은 기록도 반계라고 변조한 제왕옹기의 기록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대주의가 극성이던 조선시대에 변조된 역사가 조선 말까지 이어져 환웅과 단군이 동일 인물이라는 삼신일체설이 나왔고, 이는 백두산 본교와 나철의 단군교에도 이어져 환웅과 단군이 한 분의 신인이라고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왜곡된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종교는 개명 후 단군은 사용하지 않고 단제 또는 한백엄을 씁니다. 당시 조선말 사람들은 조선초 사대주의자들이 출간한 고려사 등의 단군 기록을 사실로 믿은 것으로 보이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대인들마저 개천절이 단군의 고조선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면 신시시대의 유적인 9,000년 전까지 소급되는 요하 문명은 우리 역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면 개천절은 환웅이 하늘에서 서미태백산 단목 아래 내려온 날이고 이후 전세계를 통일해서 건국했으며 단군의 고조선 건국은 허구로 개천절로 기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정한 1919년으로 해도 되고 정식 정부가 수립된 1948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민족진영에서 주장하듯 개천절이 대한민국 건국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선의 건국일이 있고 고려의 건국일이 있고 그 이전 왕조들의 건국일이 모두 다른데 굳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허구의 고조선에 기원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개천절에 단군을 모시는 일이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수년째 해도 그쪽에서 고치질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고쳐지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